조성은 씨 이번 고발 의혹의 공익 신고자죠. SBS 8시 뉴스에 어제 출연을 했었는데 이 방송에 나간 거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그 인터뷰 분량 전체를 사전 녹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상을 다 보신 분들 사이에 이 말이 무엇이지? 그게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님도 제가 원하는 날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 부분, 그 전후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지 저희가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 만남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고 당시에 이 얘기는 없었는지 한번 다시 말씀을 네,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 국민의당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 우리 당 대표로 계셨었고 이제 당 대표랑 그 마치고 나서도 뭐 여러 언론 이제 뭐 프로그램 나가실 때 제가 많이 도움도 드렸었고 네. 이제 인간적으로 굉장히 또 아껴주시고 저도 많이 이제 또 따르던 관계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냥 자연스러워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또 이미 우리 국정원장님께서는 다른 언론인들이나 다른 분들과도 이제 자주 교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인터넷 언론사 매체하고 얘기를 한 시점과 네. 그다음에 이제 알려진 시점 그 사이에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의문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사건이라고 이제 고발장을 열어보고 이제 이 내용들이 제가 손준성 보냄이 손준성이 검사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의심의 내용도 있었고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이제 뭐 어떤 프레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고 만약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그 날짜를 선택했으면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이 됐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은 사실 전혀 연관도 없고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이후 오늘 SNS 과정에 또 이제 상세하게 서술을 했지만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이 당사자가 이거를 듣고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럼요.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요 근래 말고 예전에 이제 대표님 제가 대표님이라는 표현이 좀 더 편한데요. 우리 뭐 윤석열 총장, 뭐 박영수 특검, 뭐 여러 뭐 당 고문들이랑 또 골고루 이제 친분 관계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법사위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총장 이전에 뭐 중앙지검장이나 이전부터도 이제 친분 있으신 걸로 알아서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네. 어떤 관계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얘기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자, 전후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 이야기가 말이죠. 9월 2일이라는 보도 날짜가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 넘겼을 텐데 여기에 우리 원장님이나 이게 들어갔고 그 표현을 순간적으로 만약에 어색하다고 생각했으면 분명히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번 쉬었다가 이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원했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갔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이게 박지원 국정원장하고도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모 씨께서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자 했다면 박지원 원장과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저나 이진동 기자가 원하는 날짜는 그 날짜가 아닙니다라고 했어야 정상적인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는 것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모 씨가 자신 SNS에 해명글을 올렸지만 저는 그 글을 보더라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는 아마 얼떨결에 한 말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얼떨결에 본인의 진위가 나온 걸 수도 있고 뭐 얼떨결에 실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무나도 명백하게 박지원 원장과 본인이 상의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이제 풀텍스트를 본 것은 이것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앞뒤 맥락을 보더라도 다른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없지 않을까. 결국에는 박지원 원장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똑같은 영상을 보셨어요. 네. 저 발언, 우리 원장님이나 저 발언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뭐 저 발언 자체는 충분히 이제 임승호 대변인께서 의심하시는 대로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고 전제되는 발언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본인도 계속 수차례 그 발언이 내가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이었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의 사건의 그 증언의 본질도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때 김웅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대검 민원실에 넣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게 이 증언의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손준성이 캠프 내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나중에 누군가에게 정말 손준성 검사 번호를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과 동일인이었고, 수사가 그랬다는 거죠? 네, 똑같았다는 그리고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아이디가 삭제된 아이디로 바뀌었다는 게 사실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모종의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본질이 있는 다음에 추가로 다뤄야 될 것이지, 이것 때문에 본질을 다루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뒤집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되려 흐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